네, 따끈따끈하고 핫한 이슈만을 전해드립니다.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순서죠. 네, 사회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줄 누가 뭐래도 시사요정, 네. 귀요미 시사요정, 커요미 시사요정, 네, 2대12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책 제목 제가 하나 정해드릴게요. 네. 하나 쓰세요 나중에. 아무튼 시사요정. 아무튼 시사요정이요. 무조건 시사요정. 이렇게. 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요미라는 얘기 많이 좀 들으시죠? 아, 저희 와이프는 자주 하는데 어머. 네, 제가 또 남들한테 이런 얘기는 자주 못 들어서 네. 아주 귀합니다. 이런 네, 굉장히 얘기들이. 귀여우세요 요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재밌고 수다의 거리를 이렇게 많이 제공한다는 걸 김성훈 기자님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뉴스도 사실은 좀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최대한 좀 재미있게, 최대한 버라이어티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는 바로 네, 빅데이터는 알고 네, 있다. 저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침에 오늘은 약간 뜨끈뜨끈한 국물 같은 뉴스를 좀 준비했어요. 비도 오고 약간 쌀쌀해서 네. 그래서 든든한 신상 이슈를 전해주시는 김 기자님의 오늘 준비하신 빅데이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화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리호. 두 개는 짐작 가능, 네, 가운데 헛빛과 짐작 점심. 불가능. 50명, 50명은 네. 정말 어렵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는 누리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누리호. 네, 예. 순수 국내 기술로 집약이 됐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16일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당초 발사 예정일은 오늘이었어요. 15일 오후였는데 이 과기정통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전상의 이유로 하루 수년을 한다 이렇게 전날 발표를 했고요. 오늘 오전 7시에 이제 발사체가 느릿느릿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에 기립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내일 발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이 되면 이제 오후 4시에 잠정적으로 발사가 결정이 돼 있는데 네. 내일 오후에 발사를 할지 오전 중에 또 확실하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네.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독실님, 근데 네. 비행기는 비 와도 뜨잖아요. 네. 근데 바람 분다고 우주로 가는 발사체가 발사를 못해요. 아니요,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어느 정도의 바람, 어느 정도 비까지는 다 버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펙상을 넘어갈 정도 좀 강풍이 또 우리 지상에서 부는 것과 예. 또 항공에서 부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아.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또 쏘게 되는데 굳이 바람이 많이 불 때 위험할 하는 때쏠 것보다는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위험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가 좀 오거나 바람이 좀 불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저는 나로 발사 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건 우리 기술로 많이 만든 거잖아요. 네, 순수 우리 기술이라고 거의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국내 기업만 300여 곳이 참여를 해서 1년 넘게 지금 기술을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요. 성패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앞서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뭐 단순히 규정짓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국민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그 쏘는 위성만 잘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발사체 기술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나로 쏠 때 러시아 거 우리 빌려다가 엄청 눈치 보면 쏘지 않았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1단, 그때 2단 로켓이었고 1단이 네. 러시아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서 완성된 완제품을 또 뭐 수입해서 사용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네. 러시아도 기술 개발하고 있는 시대, 그때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근데 뭐 엄밀하게 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 기술이지 우리 기술이냐 그건 아닌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 로켓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1단에 75톤 추진 1.5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로켓 4개를 묶어놨어요. 그때 클러스터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2단이 75톤, 3단이 이제 7톤. 이 모든 것들이 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발사체 기술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위성 기술은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 뛰어나기도 했었지만 네. 그 발사대라고 하는 컴빌리콘 타워의 어떤 그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발사하는 그 과정의 운용 노하우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로켓 좋다고 이제 써봐라고 한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버튼 누르면 그게 뿅 이렇게 죄송해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영화 보니까 딱 열고서 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누르면 또 실수로 눌러가지고 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미사일 같은 게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의 운영 노하우는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국산화를 하고 우리가 우리 기술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미국에서도 뭐 스페이스X 막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냥 저거 하나 쏘는 게 뭐 이득이 될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문제에 이 대해서. 기업들이 사실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블루오션으로 아직까지는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국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국내 우주 산업 규모가 3조 2천억 원 수준이라고 해서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 우주 산업 투자 규모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아직 금액이 어마어마하네. 네, 아직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뭐 스페이스X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민간인들도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금액을 찾아보면 거의 한 600억 정도. 한 명이 우주 여행을 다녀오는 비용이 6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규모에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개발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우주 산업이 6세대 통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제 지금 5G 말고. 네, 5G라고 하는데 이제 6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이 6G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통한 어떤 통신기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주 산업의 발달은 그 국내 뭐 전 세계 통신 산업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 자체는 또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이제 국가 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번에 2차 발사가 될 것이고 3차, 4차, 5차 계속 발사하면서 나중에는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걸로 처음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생각하는 거냐? 국가의 기술인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한다. 스페이스X를 통한 어떤 수익 사업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간에서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민간으로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걸 또 보면서 우리가 네. 또 주식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저는 그냥 그 뭐 이렇게 로켓을 하나 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숨겨진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저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죠. 주식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동 발사대 해가지고 갑자기 확 쏘잖아요. 네. 그거랑 얘랑은 다른 거예요? 네, 좀 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말로 우주 어떤 탐사를 위한 과학 로켓이고요. 거기는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네. 무기를 쏘는 거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도 이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네,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기술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액체 수소학체 산소를 이용한 네. 그런 로켓을 사용한다고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는 것부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보이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 연구 로켓이니까 전날부터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이동해서 기립하고 이런 그쵸. 것들의 과정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지금 로켓 기립하는 걸 어머 지금 저희가 화면이 들어와서 잠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독실님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일 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립하고 있는 중간에 있죠. 네, 네네. 이거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네,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북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기화될 수 있는 ICBM을 쏘는 그런 로켓이 이렇게 천천히 전날 기립을 한다. 천천히 여기다 연료를 그럼 주입한다.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효용성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의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린 누가 뭐래도 평화를 사랑하는. 그럼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 ICBM과 상관없는 정말 과거 로켓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더 기술력이 앞선 거죠. 일단 로켓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일단 북한은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용위성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작으면 커다란 위성을 올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톤을 넘어가는 네. 1.4톤까지 되는 그 위성을 쏠 수 있는 이런 발사체거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6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제 7대 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독실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네. 그렇죠? 네. 좀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늘 기특한 독실님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호님 전혀 짐작이 안 돼요. 50명. 네. 네, 50명에 대한 해답은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가 되면 어? 가슴 설레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예능 나가세요? 네, 로또 복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1019회 로또 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무려 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씩 받아가는 거예요? 한 4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여기에 또 세금을 제외하면 네. 3억 세금?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금 그렇게 많이 제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분의 1 정도 세금으로 떼면 된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 뭐 실제 수령 금액은 4억 3천만 원 정도 되지만 네. 받아가는 금액은 한 3억 초중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아깝네요. 제 거랑 했을 때. 2002년 12월 달에 로또 복권 추첨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추첨자라고 하고 종전까지는 2013년에 있었던 546회였는데 30명이었대요. 근데 그 전주랑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셨던 부분인 게 바로 직전 회차에서는 당첨자가 2명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네. 25배가 늘어나냐고요. 당첨 금액이 무려 123억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그 근데 정도야 로또 1등 같아요. 그쵸? 불과 한 주 만에 네. 당첨 금액이 지금 거의 뭐 3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1등이 아니라 그냥 1.5등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100억은 많이 나니까. 넘어가야 로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4억 얼마는 저도 없는 돈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1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쵸. 로또 1등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왜 네. 그럴까요? 한 50명 정도 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조작 아니야? 그니까요. 그 네, 얘기 그런 많이 얘기가 하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45개 숫자 중에 6개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확률로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을 뚫어내고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예. 이런 번호 조합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그럼 수동이 많았나 봐요 이번에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실제로 써서 하는 50명 당첨자 가운데 수동이 42명이었다고 하고요. 거. 네. 대단하시다. 자동이 6명, 반자동이 2명이었다고 하니까. 반자동은 반자동은 뭐예요? 커피 네. 머신도 아니고. 네. 이게 숫자를 반은 내가 수동으로 하고 응. 반은 자동으로 하는 거 이제 반자동이라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제가 몰랐어요. 응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자동. 네. 예, 일부 자동.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줬는데요. 전날. 제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1, 2, 3, 4, 5, 6을 찍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설마 그렇게 찍겠어요 로또인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직전 회차 때 1, 2, 3, 4, 5, 6을 찍으신 분이 전국에 11,00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이분이 당첨이 되면 당첨금이 195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814만 분의 1을 뚫고 1, 2, 3, 4, 5, 6이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2등보다 적네요.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역대 최대 당첨금은 그럼 얼마였어? 130억 정도 있어요. 130억? 아니, 예전에 그 경찰 분이 받았을 때가 네. 그 407억 원이었다고. 네. 한 명이었대요. 한 명. 네, 한 명이었다고 하고 2003년도 4월에 있던 일입니다. 맞아. 그러면 똑같은 1등인데 저분들은 4억 얼마를 받아가시고 그분은 400억을 받아가신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실 일이 하나 또 있는 게 역대 최저 당첨금이 이번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2013년 5월에 있었던 546회 차였는데 이때 30명의 당첨자가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때는 당첨금이 4억 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도 4억은 간신히 넘겼는데 네. 앞에 당첨되신 분들은 4억 3천만 원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좀 줄어든 금액이라고. 로또 당첨됐다고 사표 못 내겠는데요? 네. 보통 못 사표 내죠. 내고 어디 어. 가겠다 뭐 이러는데 사표 절대 낼 수 없이 그냥 계속 대출금 휴가? 갖고 다녀야 되는 휴가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정도 네. 티나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어디에 하더라고요. 1등 했다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괜히 그쵸.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오는데 네. 4억이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네. 제 친구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반드시 로또를 산대요. 그래서 2,000원 정도 하니까 네. 그거 하나에 그 번호를 부여잡고 토요일 저녁까지 희망을 가지면서 1등 되면 뭐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적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뭐 주중에 로또를 구입하시고
토요일 이렇게 좀 설레하시는 분들이 그쵸? 예, 제 지인들 중에도 계시고 예. 적지 않은 분들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로또 복권 구매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제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이 돼갖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걸 다 오케이 들어줄게 하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 회차의 로또 1등이 뭐 몇백만 명이다 네. 하면서 한 명당 돌아가는 돈이 한 500원 정도가 돌아가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로또가 지금 1,000원이죠. 근데 아, 1,000원이에요? 원래는 2,000원이 살 때 아니었군요. 예전에 2,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1,000원을 주고 살 때 기대값이 5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0원을 주고 사더라도 우리가 당첨이 되는 걸 다 모아봤을 때 500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수록 손해보는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네. 내가 일확천금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부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냥 즐거운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시간을 지내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 저는 4억 3천만 원 1등 됐지만 너무나 그분들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실님 지금 제가 째려봤거든요. 기대값이 500원이라고 제가 확 째려봤더니 그런 건 수학적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저 아는 분은 생일 선물을 항상 로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1,000원, 2,000원인데 받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받은 기분으로 그렇지, 기분 일주일 좋게. 내내. 근데 이제 그 차장님이 주실 때마다 항상 얘기했어요. 당첨되면 반띵이다. 이렇게. 맞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네. 자, 어쨌든 그거 말고도 희망적인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버핏 그 워렌 현인 버핏.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네. 워렌 버핏 관련 내용 가지고 왔는데 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네. 경매가 있는데 개시와 동시에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12일 이베이에서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가가 25,000달러. 네, 3,20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네, 호가가 하루 만에 38억 6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 로또 1등을 한 10번 정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10번 정도 로또 해야 1등 돼도 예, 점심을 못 먹는 거죠. 저분하고는 네.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전 재산을 투자해도.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17일 날 경매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네. 금액은 더 오를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 네. 더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 네. 버핏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버핏과의 점심 행사를 이제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요?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버핏이 선언을 했어요. 나는 올해까지만 버핏과의 점심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지금 받는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더 네, 높이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몸값을 생각을 높이려고 하는. 네. 근데 뭐 본인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도는. 그쵸? 저희 오늘 또 금액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네. 역대 최고 낙찰가가 또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네. 얼마인데요? 2019년도에 중국 가상화폐를 만드신 그 가상화폐 트론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 456만 달러에 낙찰을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 60억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야단 맞았을 것 같은데 저분은 점심 같이 먹고. 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그 저분이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버핏 네네. 할아버지가. 근데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저 58억 하고 점심 먹었으면 야단 맞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그걸 하냐고. 가상화폐로 지불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큰일 나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버핏이 하는 이 자선 행사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맞아요. 매년 이 행사 낙찰액 전액을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누적 기부액이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쌓여 있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기부금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오히려 수도 그럴 수 있다. 있겠네요. 네. 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에 낙찰이 되면요. 동반자 7명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아. 네. 점심을 공동 구매한 건가요? 그러면 공동구매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잘 두면 버핏과의 점심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 네.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가게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버핏과 오붓하게 네. 점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피디님 물어보셨어요. 그럼 점심값은 누가 내냐고. 버핏 할아버지가 내는지 아니면 네. 저 낙찰가 내신 분이 내는 건지. 네. 예, 뿜빠이 할 수도 있겠죠? n분의 1을 할 수도 있겠죠?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네. 아메리칸 용어로 네, 뿜빠이.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뿜빠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투자의 귀재도. 네. 네. 더치페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덕실님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시우하고도 케미가 참 좋으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는 시사 이슈를 두 분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잘 알아봤습니다.